안녕하세요. 아이디 마고 교근치과 노승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을 준비하면서 병원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나에게 맞는 치아 교정 뭔지 또 사전에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교정 장치 선택입니다. 나눠야 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치아 이동을 하는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치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보이는 교정 장치 아니면 안 보이는 교정 장치에 따라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교정 장치는 흔히 말하는 브라켓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친구들 보면은 교정 장치 한다면 바깥으로 보이는 뭐가 있다면 그게 브라켓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대화하면서 웃으면 장치가 많이 당연히 보일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금속인 장치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춘기 학생들도 세라믹 장치를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이 색깔이랑 가장 많이 닮았으니까요. 세라믹 장치 중에는 흔히들 많이 아시는 클리피쉬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제 클리피쉬가. 클리피쉬 장치도 근데 잘 보면은요. 세라믹이지만 와이어랑 브라켓이랑 연결하는 뚜껑 부위가 있는데 그 뚜껑 부위를 캡이라고 하는데 금속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10년 전쯤부터는 이것마저 신경 쓰이시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3M의 클라리티 울트라 장치나 데이몬 장치가 개발돼 가지고 뚜껑마저 세라믹 장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은 와이어만 금속이고 모든 건 다 치아 색깔과 유사하니까 장치를 최소한 안 보이게 되는 장치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보이는 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 설치 교정 장치나 투명 교정 장치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 장치는 뭐냐? 그러면은 치아의 아예 안쪽, 입 안쪽으로 붙이는 건데요. 치아 설면 쪽으로 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치를 아무리 금속으로 해도 입 안쪽으로 붙이는 거니까 크게 웃지 않은 이상은 장치가 아예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와이어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점은 치아가 장치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혈관 근처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쓸린다는 거에 좀 불편한다거나 장치가 혀에 닿으니까 발음이 좀 샌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건데, 하지만 요즘에는 장치의 크기도 많이 작아져 가지고 이러한 단점은 많이 극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기내 방송을 하시는 승무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쇼호스트 분들이 계시는데 발음 때문에 설치 못하겠어서 장치를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쩌다 한두 분 그렇게 컴플레인 하신 분이 있었지, 이외의 모든 분들은 오히려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 교정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장치는 뭐냐면 투명 교정 장치인데요. 요즘 많이 아시는 인비졸라인 장치도 있고 투명 교정 장치예요. 이건 아예 조금 그간의 100년간의 브라켓을 이용한 패러다임을 바꾼 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간은 브라켓을 통해서 치아를 3차원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치아를 아예 투명한 플라스틱이 감싸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어가 당연히 없겠죠. 플라스틱의 힘으로만 치아를 움직이는 거니까요. 투명하지만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 장치이기 때문에 장치는 매주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니면은 2주에 한 번 교체한다거나. 투명 교정 장치는 면접이나 발표나 그럴 때는 장치를 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교정에서도 사실 조금 장치가 거슬린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장치는 발음에 대한 걱정은 아예 제거시킬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장치를 빼니까 원하시는 대로 발음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는 대신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일반적인 투명 교정 장치는 3차원적인 이동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치아 배열할 때만 좀 많이 쓰곤 했거나 아니면 재교정할 때 그렇게 썼는데, 최근에는 많이 복잡한 치료도 발치 교정이나 아니면 복잡한 앞니를 상박을 이동시킨 흡입이나 그런 경우도 충분히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전기차랑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차가 예전에 한 5, 6년 전이나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초보적인 기술 단계였는데, 요즘에는 테슬라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좋은 전기차가 나오듯이 이제는 거의 모든 기술 극복차를 이뤄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요. 투명 교정 장치는 하루에 20시간 장치를 껴야 이 장치가 효과가 있는 건데, 장작 시간이 줄어들면은요, 이동 시간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원하는 이동이 안 돼서 궁극적으로는 치료 기간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별로 효과가 없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회식이 많이 시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장치를 빼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설치 교정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비졸라인 교정 장치는 조금 더 단순한 치아 배열 이외에 발치 교정이나 전체적 후방 기동 같은 좀 복잡한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치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젤라인 같은 치료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제 금기하지 않고 웬만한 브라켓 붙이는 치료에 준하는 모든 치료가 대부분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부분 교정을 선택하신 경우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입술 돌출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신다는 경우가 있겠고, 어금니 교합도 되게 나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 나는 알고 보니까 앞니만 좀 삐뚤삐뚤한 게 일부가 있었다. 결혼식이나 뭐 면접이 중요한 면접이 앞두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전후에 앞니만 좀 어떻게 좀 빠르게 배열하고 싶다 그러시면 부분 교정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위한 교정이 있는데 임플란트 하기 전에 옆에 치아가 가끔 좀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쓰러지는 경우를 다시 좀 원래대로 쓰러진 치아를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벌리려고 할 때는 부분 교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치아 교정하는데 금기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만 6세 미만의 소아인데요. 영구치가 아예 안 나고 유치열만 있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사실 좀 뭐 어머니들께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오시는데, 하지만 너무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한다고 해도 아기가 협조가 너무 떨어질 것이고 아마 아기들한테는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세라고 해도 정말로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만 6세 전후도 치료에 개입하지, 그렇지 않다면은 영구치가 낮다고 해도 조금 미뤘다가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치가 안 난 유치일 때는 반드시 교정을 좀 미루시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오셔서 한 번 정도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어머님들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 약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잇몸뼈 흡수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진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제제가 아니라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을 드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약을 드시면은요, 잇몸뼈 흡수가 아예 억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잇몸뼈 흡수는 억제가 됐는데 치아 교정 자체는 한쪽에서 뿌리 주변에 잇몸뼈를 흡수시키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뼈는 흡수가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 교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해서 구강암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정 치료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 복용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신 경우는 비타민 D 제제의 약을 드신다거나 그런 변환을 하시면은 교정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계속 꾸준히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100% 금기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 전 꼭 알아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치아 교정은 미소와 치아 건강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정을 고려할 때는 장치 선택, 부분 교정 여부, 그리고 교정을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신중한 상담과 전문의의 조언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교정법이 무엇인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향한 첫걸음, 아이디 마고 교정치과 노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